네, 황금 추세로 이어가겠습니다. MBN골드 김성남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조정의 우려는 좀 잠깐이었던 것 같고 시장은 다시 상승을 보여주는데 이제 글로벌적인 배경을 찾아보자면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는 당분간 이어진다. 이게 이제 유동성장을 그렇죠. 계속 이끈다는 거죠. 네, 어제 어떻게 보면 유럽 시장이 강세를 네. 나타냈던 주요 원인 중에 한 가지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아마도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의 어떤 정책적인 기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미국처럼 그렇게 좀 장기적인, 좀 우리가 길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러한 안정감을 주지 않겠냐.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를 한 번 정도 이제 명분을 딱 던져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은 좀 운이 좋았죠. 사실 일요일 추경에 대한 소식 툭하니 나오지 않았었더라면 어쩌면 어제 또 한번 충격받고 이제 올라오긴 했겠지만 충격받고 올라올 수도 있었었는데 어쨌든 그런 방어를 아마 주말 동안에 너무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그러면 더더욱이나 이제 그런 포인트를 더 맞춰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최근 이제 어제도 그러다 보니까 바쁘게 4차 추경에 대한 수혜주는 뭐가 있을까? 이제 이렇게 좀 그쵸? 찾으시는 분들 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4차 추경의 골자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가 크신 분들 지금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골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들이 큰 상승을 하는 그 이유도 이거는 이번 4차는 추경에 대한 부분들이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요건 직접적인 수혜주를 찾기는 쉽지는 않아. 그쪽은 그러하니 원래부터 1차, 2차, 3차 진행을 하면서 만들어졌던 그런 뉴딜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하게 보는 포인트가 좀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중할 것에 계속 집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잠시 후에 우리 종목들도 좀 리뷰를 해보겠지만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시장 흐름을 좀 짚어보면서 다음 차례가 될 만한 이미 좀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김성남 매니저께서는 정부나 어떤 기업의 일정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유심히 봐주셨기 때문에 정책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 황금주세에서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먼저 오늘 공략주 알아보기 전에 어제 공략해봤던 세아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네. 자, 지금 한 4%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중인데 뭐 이 정도 갖고는 아직 대화를 못 먹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꾸준하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어찌 보면 언택트, 뭐 텍트 아니면은 이제 뭐 비대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우리 코로나가 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드렸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환절기가 되기 때문에 감기, 독감 환자가 생겨나게 되면 코로나 환자하고 구별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포인트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포인트였는데 어제 좀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왔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진단 키트도 필요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무엇이냐면 코로나 환자가 증가를 하든 하지 않든 한 맥락 속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세아라는 종목도 그런 부분들에서 사람들이 좀 포장 용기나 이런 것들이 좀 배달이나 뭐 이런 부분들로 시대가 흐름이 좀 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봤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여기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21선 강하게 뚫었고 장기 입형들 많이 뚫었습니다. 마지막 한 관문인 201선 어제도 거기서 좀 걸렸는데 이 자리만 뚫어내기 된다라면 우리가 진짜 좋은 움직임들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좀 더 세안은 더 봐보도록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올라가는 데다가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고 제가 제약 바이오 종목을 하나를 좀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그것도 계속 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멈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한데 정말 똘똘한 종목 하나만 잘 골라놓으면 종목이 많아도 문제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들 좀 잠깐 또 놀라셨을 정도로 일단은 시장이 갑자기 빠지면 개파락해가지고 쭉 밀려버릴 수 있고 그럴 때 종목 수가 많은 분들은 거기서 대응을 못해요. 종목이 한 4개, 5개밖에 안 되면 금방 매도 하든지 뭘 해볼 수가 있는데 20개, 30개 들고 있으면 이거를 팔다가 쭉쭉쭉쭉 밀려버리니까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똘똘한 종목을 잘 끌고 가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든 뭐든 간에 지금 이제 한통속이 됐다라고 좀 봐야죠. 자, 그리고 지금 논란 종목이 있죠. 신성 ENG. 이 종목 이야기 많이 나와요. 요즘 얘기 네. 정말 많이 나오죠.
저는 이제 미리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것도 왜 우리가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에서야 얘기하기 쉽죠. 뭐 그린 뉴딜 정부에서 정책 얘기하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을 때는 초점적인 부분들이요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그린 뉴딜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믿음직한 그런 분야이기도 했지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것 자체 이때까지 지금 대유행했던 전염병들을 보면 우리 인간이 숫자가 너무 많아지고 그 수가 만족할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자연 훼손, 그러니까 우리가 미지의 세계로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자꾸 노출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과 공생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에서 에너지가 필요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요번에 또 우리가 자연재해를 좀 많이 겪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뿐만 아니라 장마도 그렇고 태풍도 지금 마이삭과 하이선 뭐 이런 두 개가 부분들로 뜨거운데요. 예, 아이고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포인트가 노후가 좀 됐었던 원자력 발전소가 좀 가동이 정지되는 상황들이 생겼거든요. 그럴 때 좀 아시다시피 원자력 발전소는 가장 인류가 싸게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전기예요. 그리고 그 발전량이 크다 보니까 그것을 한 번에 대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미리미리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번 또 재해로 인해서 더 명확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생각해 본다면 신성 ENG 지금 현재 이제 100% 정도 수익입니다만 앞으로도 더 갈 가능성이 있고, 다만 지금 요 종목들이 계속 어제도 그렇고 오늘까지 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대장주는 어떻게 보면 유니슨이 그 대장처럼 움직였는데, 이 종목이 밀리지 않는다면 다른 종목들 밀릴 때 오히려 눌림목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대장주만 밀리지 않는다라면 그렇게 좀 봐야 되고요. 한 가지 팁을 좀 드려보자면, 어떤 종목이 이렇게 크게 올라가다가 거래 정지가 딱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급등해서 잠깐 쉬키기 위해서 이제 거래 정지를 들어가는데, 거래 정지 들어가기 이전에 대량의 어떤 매도 흔적이 없으면 거의 대부분 이건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없습니다만 정말 높은 확률로 하루 더 갑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거를 끌고 오는 주체적인 어떤 그 매집에 대한 그런 규모가 있겠죠. 그런 규모가 고점에서 매도를 어느 정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타이밍이 분명히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을 이제 볼 때는 오늘까지는 상당히 좀 안전하게 볼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지금부터는 이제 유니스라는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내가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연관돼서 그린 뉴딜 관련 종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지금 앞으로 대응을 해볼 것인가는, 유니슨이 빠지면 좀 조심을 하고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유니슨이 어쨌든 대장으로 나설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올라간다라면,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재차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10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주는 효자 종목 하나만 있어도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실시간 매수 종목 그럼 알아볼게요. 네. 오늘은 어떤 겁니까? 자, 이제 그린 뉴딜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래서 신성인지도 많이 올랐고, 네. 그러면 그린 뉴딜이 이제 좀 내려가게 된다거나 혹은 잠깐 쉴 수 있어요. 그쵸? 잠깐 네. 쉬는 정도일 겁니다, 아마도. 그러면 그때 또 갈 수 있는 건 또 뉴딜이라고 봐요. 디지털? 그렇죠. 뉴딜? 네. 디지털. 그래서 오늘은 이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뉴딜이 잘 되려면 이 분야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벌써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 업종. 오늘 아마 강세 업종은 보안 쪽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파수라는 두 글자의 종목이 있어요. 네. 파수. 뭔가가 지켜주겠다는 파수꾼? 뭐 이런 느낌이 있죠. 예, 아마도 그 의미의 이 회사 이름일 겁니다. 파수라는 종목이고요. 코드번호 150900이고 지금 현재 7,110원. 오전 좀 더 일찍은 7,000원 이하에서 놀고 있어서 이거 자리 참 좋다 그랬는데, 오늘 파수라는 이 종목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안주들이 미리미리 많이 올라요. 정말 보안주 중에 가장 무거운 종목이 안랩인데, 물론 안랩은 오늘 조금 쉬는 듯 하지만 어제 그제 지난주 먼저 움직임이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도 상당히 좀 좋다, 괜찮다라고 일단 생각을 들고, 지금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이름에서 딱 느껴지시잖아요. 삼성에서 좀 나온 그런 회사인데, 데이터 및 어플리케이션 보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죠. 지금 이제 우리가 또 태풍 또 온다 그러고, 그러면 또 집에서 근무도 해야 되겠고, 코로나 환자와 감기 환자를 쉽게 구분하기가 지금 현재는 어렵죠. 자, 분명히 독감 환자는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독감 백신 만드는 그런 회사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독감 예방주사 안 맞으실 것 같아요?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계속 안 맞았고 올해는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혹시나 몰라서 아이에게 그죠 감기가 독감이 옮겨지면 안 돼서 그때 딱 한 번 맞고 독감 주사를 맞아본 적이 제 평생 자체에 딱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아마 쭉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기침만 콜록콜록 어디 가서 해도 얼마나 눈치 보여요. 그렇죠? 그런 포인트에서도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부분들은 앞으로의 시대적 흐름 자체가 언택트 이 시대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산업적인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대기업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안넷 같은 경우도 대림 산업에서 요청을 해서 지금 보안 업주를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있고 이 파수라고 하는 회사는 AIA 생명 아시죠? AIA 생명. 그래서 금융권이나 이런 쪽들에서도 분명히 보안에 관련된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옛날 같으면요 증권사나 뭐 이렇게 저도 이제 하나대투에서 근무를 했었을 때 다른 데서는 이게 접속이 안 돼요. 인터넷이 그 건물 안에 다른 것들이 보안 안 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옛날에 출근을 했을 때는 그래 여기서만 되니까 뭐 보안을 외부적으로 크게 공격이나 이런 것들 신경 쓰지 않아도 됐다라면 지금은 재택근무이거나 언택트적인 부분들에서 우리가 뭐 클라우딩 쪽으로 데이터를 갖고 온다거나 이랬을 때는 보안이 너무도 중요한 거죠. 회사의 어떤 중대차한 그런 기술이라 여러 가지 이 회사 내용들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끔씩 이제 보안주들이 너무 크게 올라가는 경우는 종종 없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봐도 아마도 이쪽이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이제 길이 열리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요걸 좀 이제 유식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데이터 댐 뉴딜 정책 요 부분들의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것에 수혜를 받게 될 것이다. 어쨌든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실제로 뭐 SGA 뭐 같은 회사랄지 혹은 뭐 이 파수도 마찬가지로 수주를 받았지만 안랩도 또 이제 큰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의 수주를 받는 것처럼 그러한 중요성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그죠? 온라인 공부하고 있는 우리 이 학생들, 그죠?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또 있어요.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간이 약간 있는 것 같아서 좀 썰을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학생들 지금 학업 차이가요. 학업 성취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안 가고 그쵸. 선생님의 어떤 감독이나 이런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기존에 원래 공부 열심히 하고 잘했던 아이들 사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충실하게 했던 친구들은요. 저 끝에 가 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야. 뭐 이럴 때 집에 있으니까 나는 집에서는 공부가 안 돼 하면서 책상에 앉아 있기보다는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이 많은 친구들이 있죠. 이제 학업 성취도가 너무 뚝 떨어져요. 태만해지고 많이. 그런 부분들에서도 보안 회사들이 태만한 친구들이나 이런 것들까지 감시를 해내요. 이제 그것이 또 어쩔 수 없이 우리 학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태만하거나 혹은 이제 가짜 출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더 안 되게끔 열심히 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우리가 우리 실생활적으로 이제 막 대기업이나 뭐 이런 데서만 보안이나 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만 보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공공기관 클라우드 스토리지 보안 솔루션 요 공급을 했던 이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런 쪽에서 정부에서 밀고 가는 부분이 바로 뉴딜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린 뉴딜이 크게 올랐다면 그 부분에서 이제 디지털 뉴딜로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파수의 종목 움직임이 아주 탄력적이에요. 저희가 이야기 나눌 때 아까 7,100원 부근에서부터 장중 고점 7,500원 넘어서까지 이렇게 또 탄력적으로 움직여 주는데요. 지금 정말 데이터 센터, 뭐 데이터 보안 이런 쪽이 다시 한번 매기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딜 정책, 이 정책 모멘텀 확실하게 갖고 있는 종목들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목표가를 어떻게 잡을까요? 네. 자, 이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연관 종목 중에 오늘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이미 아침부터 맞아요. 일찍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 알게 되신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뭐 방송에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게 올라가기보다는 이미 이쪽이 움직이고 있었던 거를 아주 타이밍 좋게 딱 잘 우리가 캐치했다고 좀 보여져요. 파수라는 종목을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이게 최근 들어와서 신고가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좀 길게 보면 저 위쪽에 보면 9,000원 정도에서 걸린 적이 있어요. 2018년도 초반에. 그래서 그 정도 구간에서는 한번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이후로 보면은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진 적이 없었어요. 최근에 가장 큰 거래량이 추리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충분히 저기도 건너는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참 남았죠. 그렇게 보면은 목표가 그래서 이번엔 좀 높게 잡아서 9,000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대신에 조금 왔다 갔다가 좀 부침이 있으니까 손절가는 6,000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수 디지털 뉴딜 관련주 지금 오늘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보시고요. 목표가 9,000원, 손절가 6,000원 잡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무료 방송에서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움직임의 흐름을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야든 어떤 상황이든 현재 세상이 돌아가는 것만 잘 봐도 정말 종목들이 다 보이고 기업들이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친구 되시는 분들 갑자기 스팟으로 여는 공개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고 오후 4시에는 고정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오후 4시 MBN 골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